그 아세요? 우리 한 PD 삼성 반도체 쪽 출신이잖아. 왜 그걸 갑자기 얘기해요? 웃는 거 봐. 평소에 웃지도 않아. 근데 삼성 반도체 거기 평택으로 다녔어요? 어디로 다녔어요? 화성도 가고 기흥도 가고 네. 평택도 갔어요. 예, 거기 때려치고 와서 지금 이거 저랑 편집하고 있어요. 촌구석에 와가지고 지금 거기도 구석이야. 자, 한 PD는 최근에 지금 동료들이 시위를 일으켰는데 거기 있었으면 참여했을 거야? 안 했을 거야? 난 했죠. 무조건 했어? 아니 내 돈 뭐 몇 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 당연히 가야지. 아, 진짜? 당연하죠. 그래? 그렇죠. 이게 정직한 사실 대답이죠. 내가 그 시위 몇 번 나가면 어마어마한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자,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앞으로 이 사태가 미칠 한국 경제, 미중 패권 전쟁에서 한국 제조 대기업들이 어떻게 될지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눈이 초롱초롱해. 맨날 눈 풀려 있는데 제가 이거 영상 찍을 때마다 자기 삼성 얘기했다고 참 또 뭐 맨날 가서 뒤돌게 맞기만 하고 뭐. 자, 삼성전자 역대급 성과를 올렸고 또 그 성과급을 둘러싼 지금 대립이 한참입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좀 늦게 창설이 됐잖아요. 창사 이래 두 번째 총파업을 이제 예고를 했는데 5월 21일에서 6월 7일 예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4월 23일에는 평택 캠퍼스 앞에서 4만 명이나 모여갖고 결의대회를 열었죠. 3분의 1이 나왔다고 해요. 어마어마하게 나온 거죠. 자, 노조의 요구가 뭐냐?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써라. 성과급 상한제를 폐지하라. 뭐 이런 게 핵심입니다. 많이 줬을 텐데 안 그래도. 많이 받았어? 얼마까지 받아봤어? 신입일 때. 저는 월급의 700%였어요. 말이 돼? 말이 돼요. 보니까 한 50% 정도. 연봉에. 많이 오는 거예요. 그렇지. 많이 오는 거죠. 자,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 전망치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성과급으로 요구한 게 한 45조 정도 됩니다. 45조. 사측의 입장이 뭐예요? 성과급은 단순한 영업이익이 아니라 경제적 부가가치, EVA라고 하거든요. 이 기준으로 산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노조의 요구안을 수용할 경우에 회사 경쟁력과 R&D 투자, 차질이 생긴다. 왜? 이쪽은 투자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잖아요. 자, 그럼 왜 노동자들이 15%를 주장하는지 핵심 근거와 그 속사정을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야, 왜 15%냐? 우선은 SK 하이닉스 경쟁사죠. 여기는 2021년 노사 합의를 통해서 성과급 산정 기준을 영업이익의 10%로 투명하게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 노조는 야, 우리가 업계 1인데 하이닉스보다 더 높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15% 당연하다. 약간 이제 자존심 섞인 그 논리를 좀 펴고 있는 거죠. 자, 원래 약속된 거는 아니에요. 법적으로 뭐 문서적으로 약속된 적은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지금 요구하는 게 15%다. 그러면 과거에는 어떻게 줬냐? 초과 이익의 20% 내에서 지급했다 이건데 초과 이익이 뭐냐면요. 자, 소속 사업부의 실적이 연초 목표를 달성했을 때 초과 이익의 20% 범위 안에서 재원을 이제 마련을 했습니다. 성과급을. 그리고 지급은 개개인의 연봉 최대 50%까지 나눠주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측의 계산법이 뭐냐? 우선은 영업이익에서 세금, 뭐 자본비용, 미래 투자비 등을 빼고 남은 진짜 이익의 20%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반도체처럼 뭐 투자가 수십조 단위 사업들이 영업이익이 아무리 많아도 또 다시 투자하는 금액이 천문학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미래의 또 먹거리이기 때문에 이걸 준비 안 할 수 없다 이거죠. 근데 다 주면 아무래도 투자비가 여유가 좀 줄겠죠. 그러니까 노동자들은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회사가 투자를 많이 하면 우리 성과급이 깎이는 구조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확실한 영업이익을 비율로 정해서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딱 그 순간만 좋겠네. 네. 근데 이제 또 좀 이해가 되는 건 또 뭐냐면 뭐 금액의 크기나 이런 건 당연히 조정이 돼야 되겠죠. 근데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은 지금 이제 반도체 슈퍼사이클 들어오면서 막 엄청나게 돈을 번 거잖아요. 근데 되게 힘들었을 때가 있습니다. 2023년인가 아주 힘들었을 때가 있어요. 나중에 보상해주겠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이렇게 경영진이 발언한 것도 있고, 근데 실제로 그 시간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같이 겪었는데 막상 돈을 엄청 버니까 딴소리 하네? 약간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직원들은. 그러나 이제 사측 입장은 뭐예요? 반도체 패권 전쟁에서 이기려면 천문학적인 투자비 들어간다 이거죠. 벌었다고 해서 다 번 게 아니다. 이거 그대로 또 투자해야 된다. 이거 어떡하냐 그러면. 돈을 아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투자 결정이 향후 10년의 생존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거기 때문에 니네들이 원하는 대로 다 줄 수는 없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현재 이제 삼성이 주요 투자 상황이 어떠냐면 확실히 큰 돈을 번 건 맞아요. 근데 HBM이라고 AI 반도체 핵심인 HBM 시장에서 지금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 공급망을 선점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뭐 거의 60% 정도까지 막 차지하고 있거든요. 삼성은 한 35%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뒤처져 있는 거죠. 우리가 1위 기업인데 뒤처질 수 없다 이거지. 우리도 더 투자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26년을 승부처로 보고 차세대 제품인 HBM4 개발에 지금 사활을 걸고 있는 거죠.
거기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의 이제 메모리 생산 라인을 HBM 전용으로 전환하고 패키징 기술 고도화에 천문학적인 지금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TSMC인데 대만에 이 TSMC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매년 상상 이상의 비용을 지금 투입되고 있어요. 왜? 이 양쪽에서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TSMC도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고 작년 한 해에만 반도체 설비에 얼마를 투자했냐? 47.5조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AI 칩 분야 주도권을 위해서 얼마를 투자하겠다고 지금 발표를 했냐면 730억 달러, 그러니까 한 100조 정도 돼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투자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이 반도체는 R&D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 작년에 연구 개발비로만 사상 최대인 37.7조 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000억 쓴 거야. 연구비로. 상상이 안 되죠. 이렇게 해야 이렇게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따라간다니까. 그러니까 삼성 입장 뭐예요? 우리가 지금 버는 돈이 당장의 이익처럼 숫자적으로 나왔지만 내일 생존을 위한 또 종잣돈이기도 하다 이거죠. 그거를 다 그냥 무조건 씨감자를 먹으면 안 되는 것처럼 다 줄 수는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양쪽 입장이 다 일리가 있어요. 원래 그러니까 협상을 하는 겁니다. 일리가 있죠. 노조도 당연히 역대급 실적 냈는데 고생한 직원들 좀 정당하게 좀 보상을 해줘라 이 얘기인 거고, 사측은 지금 다 써버리면 TSMC나 SK하이닉스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게 된다. 그때는 정말 우린 답이 없다. 그럼 너희들한테도 안 좋은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 제2의 노키아가 삼성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잘 나가던 그 회사가. 근데 이렇게 표면적으로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 양쪽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메시지를 낼 수 있는 그 동력이 있습니다. 동력원이 있는데 숨은 동력이 뭐냐? 우선 노동자 입장에서는 노란 봉투법이에요. 또? 네. 지금 노조가 전례 없는 강공을 지금 펼치고 있거든요. 그 배경에는 이 노란봉투법이 주는 심리적인 이 법적인 그 안정감, 그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란봉투법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에 제약이 걸렸어요. 예를 들어서 파업의 리스크가 지금 감소했다 이렇게 보는 건데, 과거에는 파업으로 생산 차질이 생기면 사측이 노조 간부나 조합원 개인에게 수백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압박할 수 있었어요. 물론 이제 실제로 그 받아내진 않죠. 근데 이제 그런 압박을 할 수 있었죠. 협상하는데. 근데 노란봉투법이 적용이 된 후에는 사측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각 조합원에 입힌 손해를 개별적으로 입증을 해야 돼요. 이게 쉬워요 이게? 하지 말라는 거랑 다를 게 없네. 그렇죠. 그리고 대규모 파업에서 개인의 책임을 일일이 따지는 건 거의 불가능하잖아. 그러니까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파업해도 예전처럼 우리 집 망할 일 없다. 자신감이 생기는 거야. 심리적으로. 근데 사측 입장에서도 동력이 있어요. 지금 팽팽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측은 어쩔 수 없어. 공장 자동화, 그다음에 공장의 해외 투자 강화, 요게 깔려 있는 거야. 자, 노조가 강경 투쟁을 합니다. 그럼 역설적으로 어떤 효과가 일어나요? 경영진에게는 자동화로 전환하는 정당한 명분을 주는 거야. 야, 도무지 안 되겠다. 너무 힘들다. 근데 이거를 누가 지지해줘? 국민들이 지지해 주는 거야. 국민적 여론이 누구 쪽이에요? 지금 막 댓글 보세요. 이건 좌파 우파 떠나서 댓글 보시면 반도체 잘하네 칭찬하죠. 회사 쪽 입장이 더 많습니다. 그 이유가 있죠. 상대적 박탈감도 있을 거예요. 중소기업이 근로자나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야, 이미 업계 최고 대우 받고 있는데 대기업 직원들이 국가 경제를 볼모로, 왜냐면 삼성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국가 경제를 볼모로 파업까지 하냐, 뭐 이런 시선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적 여론을 오히려 업고서 확 개혁할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삼성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삼성 내부에서도 지금 말이 많은데, 일단 뭐 흔한 얘기지만 삼성전자, 삼성후자가 있다고. 전자만 뭐 이렇게 큰 성과급을 받고 뭐 가전이나 스마트폰 직원들 우리 실적까지 반도체 노조가 다 가져가냐 막 불만을 표출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내부 분열, 그다음에 외부의 차가운 여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노조의 요구가 이 주주와 다른 직원들의 권익을 해친다, 이런 메시지가 사실은 뒤를 받쳐주고 있는 거죠. 근데 금액이 크긴 커. 45조면 우리나라 1년 국방 예산이 작년에 한 65조 됐거든요. 우리나라 국방 예산의 한 70% 정도를 이제 성과급으로, 급여가 아니라 성과급으로 이제 달라, 이런 얘기니까 작은 금액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노란봉투법이 역설적으로 자동화의 방아쇠를 지금 막 당기고 있는 거예요. 노조에게 방패가 되긴 했습니다. 근데 기업에게는 사람 리스크인 거야. 기업은 철저하게 이윤 추구입니다. 주주들의 이윤을 위해서 일하는 거죠, 기업은. 근데 사람이 리스크야. 직원들이 리스크인 거야. 그러면은 이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한 뭔가를 해야 되잖아. 그게 바르게 기업을 운영하는 거거든요. 기업 입장은. 기업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강해질수록, 노조가 강해질수록 불가피한 선택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어쨌든 기업은 이제 앞으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파업을 해도 공장이 돌아가게 만들거나 아니면 파업할 사람 자체를 줄이거나, 이게 가장 확실한 리스크 관리 전략이잖아요.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 명분을 만들어주고 있다. 그래서 AI 자율 안 그래도 추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지금 가속도가 붙게 생겼습니다. AI 자율 공장 도입은 앞으로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런 메시지가 사측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경영계에서는 삼성이 이번 갈등을 계기로 2030년 무인공장 전환 로드맵을 더 앞당길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삼성은요, 공사를 앞당기는데 정말 유명합니다, 미국에서도. 왜냐면 제가 공부할 때 오스틴에 있었잖아요. 거기 삼성 공장을 짓고 있었어. 근데 일할 수 있는 학생들, 그러니까 유학생들 말고요, 미국에 사는 그 한인들 있잖아요, 대학생들, 엄청나게 취업했습니다. 그 당시에 계약직으로.
식으로. 왜냐면 그 통역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근데 미국 회사들이 삼성이랑 일하는 걸 힘들어했어요. 왜냐면 여기는 엄청나게 그 공사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돈을 더 주고서라도 하루라도 더 당기려고 하니까 일을 너무 빡세게 시킨다 이거예요. 그 친구도 5시에 나갔거든요, 매일. 5시에 나가서 9시에 들어왔어요, 제 룸메이트가. 저녁 5시에서 저녁 9시 말고? 새벽 5시에 가서 거기서 밥 다 먹고 오고, 돈도 학생이 받을 수 없는 그 정말 큰 돈을 주고요. 그 다음에 뭐 주말이나 이런 막 땡스기빙 이런 명절 때 나가면은 막 3.5배였나? 하여튼 몇 배를 주고요. 왜냐면 삼성 입장에서는 하루만 땡겨도 그게 훨씬 더 낫거든, 돈을 몇 배로 주는 것보다. 그래서 삼성이랑 일했던 그 경력이 그 회사들의 완전 체질을 바꿔놓는, 그러니까 되게 힘든데 그래도 삼성이랑 한번 일해보고 싶다 막 이런 건축하고 막 이런 회사들 있잖아요. 그런 소문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삼성이 막 그렇게 빡세게 스피드로 일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또 역으로 한 번 더 생각해보면, 노동자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솔직히 모르겠어요. 앞으로 AI, 그다음 공장, 로봇, 자동화 다 알고 있을 거야. 우리가 막으려 해도 한계가 있다는 걸 본인들이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니면은 못 받는다라는 생각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크게 얘기하는 거고. 예, 어차피 오래 못 갈 것 같으면 지금 기회잖아. 단타 치는 거지. 예,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공포가 깔려 있다 이거죠. 근데 그것도 좀 이해가 되긴 해요. 이제 자동화되고 구조조정이, 이거는 뻔한 얘기잖아요. 어차피 몇 년 뒤에 기계에 밀려서 나갈 텐데, 실제로 이게 단순 작업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뭐 금방 교체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실적이 좋을 때 확실하게 보상 체계를 만들어 놓고 내가 받아야 된다, 그만한 이제 불안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자, 그럼 외신은 어떻게 보고 있냐? 자, 그들의 관점은 우리 자국 내 관점이랑은 당연히 다르겠죠. 좀 더 객관적이겠죠. 그리고 이 글로벌 공급망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앞으로 그 삼성의 행보를 분석하는 기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삼성의 파업은 한국식 노사 갈등이 핵심이 아니라 AI 반도체 공급망 리스크다. 예, 로이터에서 이렇게 기사를 썼어요. 이거는 삼성 내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AI 메모리, HBM 공급 차질로 변질 수 있다. 그리고 노란봉투법은 직접적인 원인이라기보다 이 시위에 노조의 자신감을 강화하는 그 장치다,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장치다, 이렇게 분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의 이유는 아니다 이게. 근데 노조가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이렇게 깔아주었다, 지금 현재 좌파 정부가. 근데 지금 미국은 글로벌 제조기업을 흡수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투자에 대한 자국 내 여론 변화를 지금 감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 국민들이 지금 뭐라고 있어요? 야, 삼성 나가! 옆에서 보고 있던 우리 삼성 실제로 일하고 있지 않은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야, 해도 너무하네, 저렇게 돈 많이 벌면서. 그러니까 오히려 삼성 그냥 미국으로 가라 막 이런 댓글도 엄청 많아요. 우리는 틀렸어, 삼성 그냥 가. 그럼 동탁맘들 이제 오스틴맘 되겠네.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한국 내 여론의 변화가 있다라는 거를 막 기사로 쓴 겁니다, 미국에서도. 미국 입장에서는 좋지. 웰컴, 빨리 오세요, AI 자동화 마음껏 하세요. 우리 그런 거 없습니다. 노란 봉투만 가지고 오지 마. 실제로 노란 봉투법이 통과됐을 때 설문조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이 실제로 이게 한국에서의 글로벌 기업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될 것 같냐? 문제가 된다고 당연히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떠날 마음이 있냐? 고려해보겠다. 막 그런 응답을 한 비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반도체는요, 이제 한국의 안보 산업이 아니라 미국 안보 산업으로도 재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미국도 우리 한국의 상황을 예민하게 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오히려 미국은 기회를 잡은 거지. 더 적극적으로 이 삼성을 끌어들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대기업은 지금 한국의 삼성 같은 기업들은 이중 압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안에서는 이제 노조가 성과를 이제 나누자. 그 다음에 밖에서는 미국으로 빨리 공장 가지고 들어와. 근데 어쨌든 대한민국 기업인데 다 미국에다 투자하고 다 외국에다만 투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국내도 살리긴 해야 되잖아요. 그런 또 책임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의. 근데 이 상당히 이제 난감한 거죠, 지금 상황들은. 삼성전자가 단기적으로 지금 단점이 있죠. 생산 차질, 브랜드 신뢰도 하락, 공급망 불안정, 뭐 이런 걸 유발할 수 있고요. 장기적으로 단점이 뭐예요? R&D 투자 이력이 감소한다. 그 다음에 핵심 인력 유출이 가속화될 수도 있다. 장점이 있다면 투명한 보상? 이거 중요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 계기로 약간 조직 문화 쇄신 가능성도 있긴 있습니다. 그 정도로는 좀 회사가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일 수도 있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단점이 뭐예요? 수급이 지연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테크 기업들이 이게 다 연쇄적으로 실적 악화가 우려가 되는 거죠. 근데 장점이 있어. 자, 미국 테크 기업 뭐 엔비디아, 뭐 애플, 뭐 이런 회사들 입장에서는 삼성의 파업이 HBM 공급망을 흔드는 치명적인 변수가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공급 부족으로 고통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어때요? 삼성 길들이기 너무 좋죠? SK 하이닉스나 뭐 마이크론 공급선을 완전히 돌려버린다든가 공급망 재편의 기회로 삼으려는 뭐 시도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걸 가지고서 압박할 수도 있는 거고. 그냥 좋을 게 없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거. 노동자들이 좋으려고 한 거니까. 노동자들은 좋지. 아까 얘기했잖아, 한 PD도 참여한다며. 나만 좋으면 되긴 해?
우선은 오래 못 갈 것 같으면 뭐 근데 삼성이 이제 과거에는 무노조 경영을 통해서 빠른 의사결정, 그래서 성장도 많이 했죠. 근데 이제는 노동권 보장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좀 직면하긴 했습니다. 근데 너무 세게 나오니까 15%, 45조. 근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제 국민적 희생이 있는 거예요. 삼성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주가도 하락하고 수출도 감소할 수 있는 거고, 그럼 주주들의 이익이 안 좋아지는 거고,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이랑 일하기 되게 쉽지 않겠네, 노조가 너무 센데, 뭐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적 희생이 또 있다. 그래서 이 공정한 보상을 어떻게 할 거냐, 이 시험대에 지금 올라간 겁니다, 삼성이. 저는 미래가 예측이 돼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미국 현대에 아틀라스 있잖아요. 네. 삼성이 사올 것 같아요. 그 이제 반도체를 아틀라스가 만드는 거야? 돈을 많이 벌어도 문제예요, 그죠? 욕심만 늘어나. 돈을 많이 벌어도 과정이 화목하지 못하네요. 저도 그렇게 해주세요. 저도 우리 회사의 영업이익 한 30% 떼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 근데 빚도 자산인 거 알지? 내 빚도 가져가. 다 줄게. 다 줄게. 빚도 있어요? 빚만 있어.